이거 여러 사람이 가격만 보고 손만 댔다가 피보기 딱 좋은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오부동산 임소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감정가에서 무려 7번 유찰되어 1,300만원까지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가격만 볼 때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많이 유찰되는 이유와 가장 중요한 물건 분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위치는 아산 시내와 배방읍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 아산 시청까지는 차량 15분, 배방읍까지는 5분, 그리고 삼성전자 온양사업장까지는 약 11분 거리입니다. 1998세대 규모인데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1단지는 1994년, 2단지, 3단지는 199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경매로 나온 2단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단일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는 90년대 아파트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앞뒤 발코니에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심플한 구조입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4577번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 설화 아파트 2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공급 24평이고 감정가 7,800만원에서 무려 7번이나 떨어져 최저가 1,311만원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미 2번 낙찰되었지만 2번 모두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4차 때 2명이 입찰해서 4,019만원에 낙찰 받아 갔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왔었는데 6차 때 다른 분이 2,640만원의 금액으로 낙찰 받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금 미납을 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는 권리상의 문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싶을 때 미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물건의 하자가 심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일 경우가 있는데, 이번 물건의 경우 임차인 문제가 주요 변수입니다. 21년 5월 7일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은 미상으로 나오며 배당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세입자에게 배당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임차인 전입과 비슷하게 21년 4월이고 그 뒤에 23년 8월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3년 8월 가압류이고 아래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대항력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배당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점유의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본인의 보증금 전부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에게 집을 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물건 이미 2번이나 낙찰 받아 갔었습니다. 그분들도 권리 분석을 했을 테고 수익을 따져보고 들어갔을 텐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셨길래 입찰 보증금만 날리게 되었을까요? 처음 4천만원대에 낙찰 받아 가신 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4차 입찰인데 3차 최저가보다 높게 적어서 낙찰 받을 정도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데 미납입니다. 지금 2단지의 59 타입 실거래 가격이 많게는 8천만원, 적게는 6,20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뭐 4천만원에 낙찰받아도 보증금 줄 거 없이 6천에 팔 수 있으니까 그냥 2천만원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에 반해 그 다음에 낙찰받으신 분은 6차 때 입찰을 하고 5차 최저가와 비슷하게 2,640만원에 받아갔습니다. 경쟁이 있다 싶어 높게 적었나 본데 단독 낙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미납입니다. 얘기 드린 2명의 낙찰자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놓쳤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대항력이 있으니까 만약 월세로 살았다 그러면 21년 당시에 보증금 500에서 1000만원에 월 30에 35만원 정도였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텐데, 전세로 살고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층 전세 거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1년 4월 27일 6천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다른 하나는 21년 4월 8일에 5천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1년에 계약을 하고 2년 지난 23년에 갱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건과 같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집주인이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올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올렸겠죠. 23년에 계약한 걸 보면 4월 28일에 6천만원, 4월 18일에 6,5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최소 전세금이 6천이고 최대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이 6천만원에서 6,500만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입찰하신 분은 말도 안 되는 권리 분석을 하셨고, 두 번째 분도 그 금액에 입찰할 것 같으면 금매 물건을 보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경매 최저가가 1,300만원 정도이니까 거의 최저가로 입찰해도 이 물건 7,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1층이고 지금 거래 가격이 8천에서 6,200만원이니까 내가 8천만원 이상의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가격만 보고 손만 댔다가 피보기 딱 좋은 물건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세입자분이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유찰이 반복된 아파트 경매 물건의 분석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